토트넘에서 현재 나가떨어진 선수들 몸값 좀 볼까요? 히샬리송 900억, 로메로 800억, 반더벤 720억, 메디슨 700억, 우도기 몸값 폭등 현재만 400억. 네, 이제 다음 경기인 아스톤빌라전에서 비수마도 옐로카드 누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토트넘에서 470억으로 저렴하게 영입했을 뿐 가치는 700억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몸값의 선수들은 당연히 웬만한 B클럽에서도 주전급의 선수입니다. 히샬리송은 수술까지 하면서 부상이 있었다는 건 이해해주고 나머지 로메로, 반더벤, 메디슨, 우도기, 비수마는 주간 베스트 11에 한 번 이상을 뽑혔던 선수들입니다. 갑자기 기량이 일취월장한 게 아니라 레벨이 높은 선수들이라는 것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본인의 전술로 팀 색깔을 바꾼 것은 맞지만 그 전술이 이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레비 회장이 이번 시즌만큼은 선수 영입을 잘 한 거 인정해야죠. 네. 본인도 그걸 인정받고 싶어서인지 시즌 시작 후에 인터뷰에서 폭탄 발언을 했었죠.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승리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좌절했고 이겨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압박을 받았다. 돈을 써야 했고 좋은 감독이 있어야 했고 빅사이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 나는 우리가 거의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시기를 보냈다. 포체티노 감독과 함께 우리는 좋은 시기를 보냈다. 우리가 우승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지만 우승에 매우 가까워졌고 전술에도 변화가 생겼다. 우리의 전략은 우승을 할 수 있는 감독을 데려오는 것이었다. 우린 2번이나 그렇게 했지만 그 실수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은 훌륭한 감독이지만 토트넘에는 아닐 수 있다. 우리는 특정한 방식으로 플레이하고 싶다. 만약 그게 우승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게 옳은 일일 것이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한 건 내 입장에서 올바른 결정이었다. 요 발언을 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개막 후 4승 1무를 달성했을 때였습니다. 아니 레비야, 지금 상황에서도 그런 말 할 수 있겠니? 무리뉴 콘테와 분명 색깔은 확실히 다른 엔지 감독인데 레비 회장은 콘테를 자르고 새롭게 시즌을 맞이하면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데려오면서 자신의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레비의 실수는 선수들이 이탈을 하니까 비로소 더 알게 되었습니다. 레비의 실수, 아니 잘못은 챔스 진출할 수 있을 레벨이 되도록 제대로 된 지원을 안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리뉴 감독 2년차에 12월 초까지 1위까지 오르다가 점점 유로파리그까지 경기 일정이 타이트해지면서 결국 선수층이 얇은 걸 극복하지 못하고 추락해버렸습니다. 아니 그것도 카라바오컵은 결승을 올려놨는데 잘라버렸어요. 네. 그때 몸값에 맞는 활약하는 선수는 손흥민, 케인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말이 안 돼요. 노장 알더베이럴트 다이어가 센터백이었습니다. 그나마 선수비 후 역습이었기 때문에 티가 덜 났을 뿐이죠. 윙백, 노팅엄에서 뛰는 선수 오리에에 콘테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레길론입니다. 미드필더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없이 로셀소, 호이베르였습니다. 은돈벨레, 알리 있어봤자 가치가 없잖아요. 네. 이런 스쿼드를 가지고 뭔가 될 뻔했는데 결국엔 초토화된 거라고요. 네. 몸값 700억 선수는 손흥민, 케인, 은돔은 빼야 되니까 네. 정말 2명 있었다니까요. 네. 당시 손흥민은 12월까지만 리그 11골을 넣으면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콘테 2년차는 더 놀라웠습니다. 우선 6개월 만에 토트넘을 극적인 4위까지 올려놓음으로써 챔스 진출을 시켰으니까 공을 인정받아야죠. 네. 챔스 진출만으로도 수천만 파운드를 벌어다 준 겁니다. 네. 우승 감독 팍팍 지원해줘야죠. 그런데 레비가 한 짓은 히샬리송 거품 데려오고 이적료 없는 페리시 데려오고 비수마를 데려왔는데 콘테가 쓰질 않았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콘테가 원하는 선수는 데려오지 않고 그 선수 자원으로 챔스까지 치러야 했습니다. 거기다 월드컵까지 끼웠고 당연히 로테이션이 안 돌아가고 하필 페리치 사태로 손흥민까지 타격받으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그 스쿼드로도 콘테는 2월까지 3위를 달리게 했습니다. 재미는 징그럽게 없어도 순위 경쟁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겨울 이적 시장마저 보강하지 못한 채 벤탄쿠르 쓰러지자 팀은 붕괴가 되고 콘테 잘려, 수석 코치 잘려, 메이슨이 다시 대행하는 사태가 됐습니다. 웨스트 전력이 컨디션 100%가 항상 되어 있어야만 B클럽들과 뭘 비벼볼 수 있는 정도인데 불가능하죠. 손흥민은 오죽했으면 아픈데도 팀을 위해서 뛰었다고까지
손흥민의 백업이 마땅치 않으니까 개고생만 해버렸습니다. 레비가 우승을 한 감독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때 선수 보강만 제대로 했으면 토트넘도 뭐라도 했을 겁니다. 돈 안 쓰고 우승해보려는 개수작인 거죠. 무리뉴 콘테가 우승을 시켰을 때 그 팀들의 선수 레벨은 토트넘 공격수 빼고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엔지 감독 체제에서 일어난 일을 두고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되지 않나요? 네. 돈 쓴 만큼 성적이 나온다. 네. 메뉴 빼고. 네. 엔지볼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감독이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굳게 믿었지만 사실상 선수들 이탈하면서도 같은 전술을 써보니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아, 토트넘은 B클럽들보다 주전 비주전 차이가 너무 심하구나. 네. 이거 누구 탓을 해야 할까요? 프리미어리그는 템포가 가장 빠른 리그인 만큼 매우 빡센 리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거기다 FIFA와 UEFA 모두 룰을 바꾸면서 지연되는 시간들을 모두 루즈타임으로 적용해서 실제 경기가 100분이 넘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는 교체 선수를 5명으로 늘리면서 돈 많은 구단들은 이를 활용하면서 주전과 비주전 사이의 격차가 크지 않게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선수들의 체력 관리도 더욱 신경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맨시티의 경우 데브라이너가 없게 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티도 나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막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터백은 4명이 출전이 가능할 수 있는 상태. 네. 누가 센터백을 해도 팬들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토트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한 전문가들은 딱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물론 로메로가 먼저 선빵을 날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로메로가 퇴장만 당하지 않았다면 반더벤이 그런 부담으로 스프린트를 할 일이 있었을까요? 네. 숫자 부족 상황에서 역습 막으려고 우도기가 무리한 태클들을 할 일 있었을까요? 네. 로메로 퇴장 하나 때문에 페널티킥으로 동점됐지 선수들 다 나가 떨어지게 만든 장본인이 돼버렸습니다. 토트넘은 첼시를 완전 압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래도 로메로를 미워할 순 있지만 버릴 순 없습니다.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딴 새삐 필요 없어 라는 식이면 그 팀은 계속 쳇바퀴만 돌게 될 것입니다. 700억 이상의 가치의 선수가 많아야 전술대로 풀어갈 수 있구나를 꼭 인지해야 합니다. 토트넘은 현재 상황에서 주전 중에 손흥민이 31살인데도 700억 이상이고 존슨 800억 이 두 명만이 몸값이 높고 그 다음은 500억 이하로 클루셉스키, 로셀소, 포로 정도입니다. 나머지 나이어, 데이비스, 사르, 호이베르는 절대로 B클럽에서 뛸 수 없는 레벨입니다. 레비가 이 상황을 수습하려면 1월 이적 시장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진 버텨내야죠. 그런데 여기서 엔지 감독이 선수 레벨이 낮은 선수들이 모여있는데도 본인 스타일 계속 내세우면 토트넘은 딱 리즈골 나는 겁니다. 올 시즌 그런 팀은 번리인데 와, 번리골 난다고요. 선수에 맞게 씁시다. 우선 그나마 지금 전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경기는 토트넘 대 바르셀로나전으로 빗대보면 될 듯 합니다. 그때 전반전 정말 잘했거든요. 패스로 타락박도 되고 우독이 돌아오고 로세스 투입하고 존슨 있고 손흥민 있으면 바르셀로나전보다 좀 더 나은 레벨이기도 합니다. 엔지볼에선 더더욱 공격형 미드필더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꼭 로셀스 투입으로 다시 한번 비상하길 응원하겠습니다. 토트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